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죠? 많이 온 겁니까? 이 새벽에 말합니다. 많이 왔어요. 저는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세상 모르고 살지고. 아이고, 참. 그게 늘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양보를 해서 그 자연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참 대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에너지가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유전공학자는 something great라고 말하더라고요. 우주에는 지금 위대한 의사, 커다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하고 같다 했어요. 오늘 이제 화요일인데 공자의 논어 배우는 날입니다. 논어를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기본적으로 꼭 논어를 배우지 않아도 이런 내용들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그 일상생활의 어떤 규칙, 규범을 유교에 의해서 이렇게 기반을 잡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그 공자의 논어 학위편 7번째.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학식보다도 진짜 배움이라는 거. 그건 실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움이 많다, 배움이 적다. 그것보다는 정말 그 사람이 학벌은 있지 않아도 정말로 어떠한 마음가짐이, 어떤 기본이 되어 있냐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학력보다도 실천이야말로 배움의 결과.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정말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불교의 보살처럼 살기 위해서 배운다고 할 수 있겠네요. 공자의 논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원문하고 직역하고 그러면 이제 의역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하, 이 자하라는 사람은 공자의 문이죠. 맨 밑에 나와 있죠. 008위에 공자보다 44살의 연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온구이라는 설도 있고 하죠. 그 자아가 얘기했어요. 현현색색, 현현 역색이죠. 현현이라고 하는 그 어질현자를 2개 쓰는 거는 이 공자의 논어에 자료한 문법이에요. 부부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모모하면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현현하면 어진 사람은 어진이답게,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현현 역색이라는 거는 어진 사람답게 이 색을 바꿔라. 그 색을 바꾸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연애하는 거, 이성과 어떤 그런 관계를 할 때도 어질게 하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가 말했습니다. 어짐을 어짐으로써 색을 바꾸라. 그 밑에 현재를 보면 이성과의 만남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모습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라. 이렇게 그런 뜻이겠죠. 그 현년 역색이라는 거, 참 멋있는 말 같아요. 그 다음에 사, 부모, 능갈, 기력. 부모를 섬기되 능히 그 힘을 다하고. 저 부모를 섬기라. 결국 부모를 섬기라는 이유는 뭐 기본 아니겠어요.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 은혜는 뭐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두텁다 하는 건 뭐 옛날부터 늘 뭐 귀에 못이 박히 들어왔어요. 그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서 경제적인 여유나 육체적인 것 여러 가지 면에서 여유가 생기면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그 능히 힘을 다하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는 돼요.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상이 경쟁 시대가 되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자기가 이런 걸 배워서 자신의 어떤 인간성 회복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능히 그 힘을 다한다는 게 이것도 어느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 그냥 자기의 힘에 따라서 그 초가심 장애문에도 원효대사가
수자 실력에서 자신의 힘을 따라서 자신의 입장에 있어서 모든 수행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 때문에 항상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 자기의 어떤 그런 생활 방식,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체험이한 그런 것에 의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이런 걸 볼 때 참 부끄러워요. 공부하는 사람은 뭐 전생에 복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는 전생에 복이 없어 공부 안 됩니다. 이걸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남을 위해서 다 하면 되는데 과연 남을 위해서 다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을 위해 다 하는 건지 그게 정해진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또 연구를 해서 우리 어떤 그런 생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논문을 써야 됩니다. 저는 그게 우리 보살의 의무가 아닐까, 우리 그 생활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사군 능치 기신입니다. 군주를 섬기되 그 몸을 다하고. 옛날에 뭐 군주가 있었잖아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왕 덕분에 사실은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이렇게 하나로 해결돼 있죠. 근데 뭐 왕도 왕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그 나라의 인원이 됐다는 거는 그는 알 수 없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왕이든지 관계없이 그의 인원을 우리가 인식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 대학의 수신제가 지금 평창을 참 좋아합니다. 일단 자기 생활에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조금 형편을 갖다가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로 이렇게 번져야 되는 거지, 자기 자신도 자기 또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나라를 위한다는 거는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그때그때 따라 상황 따라 하는 것도 판단에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부무교 언이유신, 참 이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사실은 오래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다 친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친구가 너무 많습니다. 친구 몇 명 됩니까? 100명, 200명. 독일 사람들은 1명이나 2명 있을까 말까랍니다. 진짜 친구라면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지, 그냥 건들건들 놀고 먹고 그냥 즐기는 그런 상대는 친구가 아니죠. 그냥 서로 이용하는 사람일 뿐이죠. 무엇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할 때 상대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닐까. 여기서 부모라는 것은 친구잖아요. 친구와 더불어 사귀는데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참 중요시해요. 불교에서도 거짓말 하지 말라 합니다. 하지만 애교스러운 거짓말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면 믿음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가 조금 이렇게 거품, 특히 이제 그런 애교스러운 거짓말은 많죠. 우리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좀 포장하는 거, 그리고 어디 가서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는 것 같은 거는 귀여워요. 근데 사귐이 깊고 자주 만나는 그런 관계에서는 저는 거짓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 거짓말 하게 되면 믿음이 안 가요. 근데 거짓말을 갖다가 근데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특히 가정에서 또 진짜 친한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저는 거짓말을 하다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골에서 장인 장모가 올라가셨어요. 이 남편이 장인 장모니까 얼마나 후하게 자기 와이프의 부모니까 대접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레스토랑에 이제 예약을 했죠. 근데 그날 오신 날이 공교롭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장인 장모도 기차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요즘에 저도 이 습도가 높고 비가 오면 몸이 오늘 아침도 모자라겠더라고요. 아침에 했는데 나중에는 이 습도가 저한테는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은 예약을 했으니까 장인 장모 오셨으니까 가자 합니다. 장인 장모는 사위의 그 성의를 보고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먹었으면 좋겠는데 와이프는 또 그 부모니까 또 마음을 알고 아이고 또 남편이 오늘따라 왜 그런가 그냥 그 거둬줬으면 하고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 하고 남편을 거절하고 또 자식들은 또 나도 가기 싫어 비 오고 숙제도 많고 그냥 집에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또 남편도 그래요. 자기도 이렇게 뭐 장인 장모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 말을 했는데 근데 다들 이렇게 진심을 얘기하죠. 거짓을 얘기하잖아요. 전 가족이라 하면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 비 많이 오는 그 와중에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근데 가서 먹을 때까지는 좋았겠죠. 근데 저건 철집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어도 고생하고 그러면 되겠다. 다들 그냥 땀이 개어들어가지고 오늘 철집에 그래. 그래. 한 30분만 틀까요? 안 꺼. 선생님, 이 정도는 괜찮아? 밥 먹을 때 들까? 밥 먹을 때 그러지 뭐. 밥 먹을 때는 맛있게 먹읍시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 눈물이 납니다. 진짜 그런 거. 사실에 요즘에 이렇게 더 각별하게 생각이 나는 게,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또 저는 복이 좋고, 저를 믿고 이제 공부해주고 와주는 분들 계시고, 또 현실에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나도 달라져야 되겠다.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죠? 달라졌죠, 저번 주 월요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부터. 아주 좀 냉정해지고, 조금 내가 현실적으로 가보자. 이게 수행 아니겠는가. 너무 내가 여태까지 교만했지 않았는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진실로 종교를 하는 거. 또 여러 성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근데 나는 고생을 여태까지 한 적이 없어. 하긴 했는데 아주 좋은 환경에서 고생을 했어요. 그때 그 고생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혼자 사니까 와이프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뭐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고 다만 이제 정신적인 것은 이제 내가 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거는 공부 덕분에 많이 내가 수행을 했죠. 그래 생각을 해요. 더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갔다 와서는 다 불평불만인 거예요. 뭐 했는데 안 갔으면 좋았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다 끝났는데. 근데 그때는 누가 총대를 메고 가지 맙시다 딱 잘라서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누구나 다 본심은 가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나도 이게 안 돼요. 나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하고 나서는 좀 나도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내가 할 게 많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만 반복이 되니까 내 자신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이렇게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 말은 신의가 있어야 된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진짜 진실하게 얘기하는 게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 사실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상대가 이해 못하면 그 사람이 다 부자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에서 뭐 죽는 것보다 더한 게 뭐 있겠어? 응? 그럼 뭐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서로 어떤 사정이 있고 서로 어떤 생각이 다른데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공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자아지. 그죠?
그리고 그분의 그 제자 아니겠습니까? 같은 본인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수왈비학 오필위지학이라 했습니다. 비록 아직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반드시 그를 잃어서 배웠다고 할 것이다. 결국은 위 내용 같이만 한다면 진실로 학벌은 없어도 지식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배운 사람이다. 결국은 뭐겠어요? 응? 정말 우리가 연애하듯이 부모를 섬기고 또 군주를 섬기다는 꼭 왕을 섬기다기보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섬기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친구와 더불어서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결국 우리가 이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밑에 이제 현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직역을 보고 또 현대 어역을 보고 가시면 한문 공부가 조금씩 될 거예요. 편안하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도 옛날에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공부해야지만 이 축자 번역이거든요. 글자를 쫓아서 글자 따라서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빨리 늘어요. 그러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008번 위에 서는 사람은 중흥하고 위험 있는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군자는 위에 사는 사람이죠. 다음에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은 군자라고 하잖아요. 자, 자왈, 공자왈 군자 부중 죽불이 공자 말했습니다. 군자는 중하고 위험이 없으면 안 된다. 저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중하고 위험이 없어요. 까불까불대고 말도 빠르게 하고 항상 보면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품위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공부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 다음에 뒤에 잎에 넘겨보세요. 학즉불고 주충신 됐습니다. 학즉불고라는 것은 배우면 고리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고하지 않는다, 딱딱하지 않는다는 건 배우면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유연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주충신, 충신을 다한다는 거죠. 충이라는 거는 절개입니다. 관계를 잘하는 중도를 얘기해요. 조화를 이루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 그 주라는 것은 주로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수로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면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그리고 항상 관계를 그 적절하게 잘하고 그때그때 맞게 서로 이익을 되게 그리고 서로의 믿음이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요 무우불려 기자 과즉 물탄계 친구가 자기와 같지 않은 자를 친구로 삼지 말라는 거죠. 잘못하면 그거 고치는데 꺼리지 말라는 거죠. 그 밑에 번역을 보시면 공자는 말했어요. 사람에 서는 자는 중하고 위험 없으면 안 되고 비굴한 사람이 되고 눈앞에 일로 잘 변해서는 사람은 따라오지 않죠. 언제나 모든 일에 배운다는 태도를 잊지 않고 완고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싶고 또 진심과 신의를 제일로 하고 사랑과 관계를 해야 되죠. 자기에게 형편이 좋은 사람만을 친구라는 것은 좋지 않죠. 자신에게 허물이 있는 것을 알면 그래서 손실이 고칠 수 있으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보세요. 항상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과 관계할 때 우리가 진짜 상대를 통해서 자기도 성장하고 또 나도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 9번 선조, 조상을 소중하게 하는 사람은 건전하다. 증자말했습니다. 신종추원 민덕기후의
자, 마무리를 삼가하고 먼 곳을 쫓으면 민덕이 그 백성의 덕이 후함에 더한다. 후한대로 돌아간다. 자, 이것이 이제 의역으로 보면 증자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사람이 죽은 때에는 후하게 장세 지내고 또 선조를 소중하게 하는 것이 사회 풍조가 되면 사람들이 더 후해지고 사회도 좋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잖아요. 그 조상을 이렇게 소홀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간단하게 했어요.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준비를 더 못했습니다. 나머지 제가 그 유전자 공학에서 조금 번역을 해가지고 갖고 오려 했는데 아침에 제가 좀 깜빡 좀 게으름을 피는 덕분에 또 준비를 못했어요. 양해를 해주시고. 근데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는 거는 뇌 덕분에 기억을 할 수 있다거든요. 뇌는 늘 변하기 때문에 이거 기억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뇌는 쓰면 쓸수록 용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는 쓰지 않으면 쓰지 않을수록 이게 피폐해지죠. 뇌공학자 말에 하면 그래서 뇌에도 세포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세포를 살리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유전자랍니다. 세포는 다 똑같은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죠. 근데 그것이 심장이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피부가 되고 손톱이 되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유전자가 그걸 갖다 이렇게 조작한다 합니다. 유전자가 우리 생명의 원동력인데 생명이 암호라고 하대요. 유전자가. 근데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가 있고 나쁜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다 좋은 유전자를 온 스위치 놓는 겁니다. 나쁜 유전자는 이거를 반대로 하는 걸 나쁜 유전자를 하죠. 이건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것은 유전자가 좋은 겁니다. 좋은 유전자예요. 근데 좋은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유전자도 있어요. 근데 나쁜 유전자는 부정적인 유전자입니다. 그 부정적인 유전자가 자꾸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 암세포 같이 이렇게 세포가 배양이 되고, 긍정적인 유전자가 자꾸만 이게 활용이 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웃어야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이 세상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교를 의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것은 인연이다. 그때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있으면 그냥 눈 감아라. 그리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 느끼지 말고 오늘 내가 이거 부족하니까 영향이 안 되니까 오늘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미안합니다 내가 못해서. 네. 그러면 그건 부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소극적인데도 부정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긍정적이라는 거죠. 자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자기를 인정하지 인정하려고 하는데 인정할 수 없으니까 꼼수를 부립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남을 이간질하고 남을 갖다가 모함하고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더 부정적인 유전자가 또 나오기 때문에 자기만 마이너스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그 상대의 모습을 봐주고 자기도 그대로 인정해주고 형편이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유교도 상당히 조금 시대에 따라서 우리 그 지금 생활에 맞게 조금 번역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활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잘 준비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오늘은 더 준비를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라도 뭐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뭐죠? 고전을 공부했잖아요. 매일같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지금 요즘 배우는 게 많잖아요. 인문학도 또 배우고 또 철학 다 거기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선 어때요?
선생님 이거 1페이지 마지막이에요. 네. 이거 지금 분자 불중은 뭔가 무겁지 아니하다. 근데 약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직불위는 또 위험스러우면 안 된다라고 위험이 아니라 여기 밑에는 위험이 없으면 안 된다. 두 번 부정했으니까 위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했는데 여기는 부정이 하나 불위 근데 이런 게 글 쓰는 분의 묘예요. 뜻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 문법으로 보면 좀 그런데 군자는 부중, 즉 분리 이렇게 간단하게 썼거든. 위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건가? 위험이 있어야 된다.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불위 부정 이걸 갖다가 두 번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부중이니까 중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중하지 않다는 뜻이잖아. 아니, 무거우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중후하다는 말은 부드럽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중이면 거기서 딱 끝나서 중후하다는 거예요. 아니지. 불자가 있잖아. 아, 중화하고 그렇지. 보통 중후하다는 표현은 무겁지 않고 좀 수고스럽고 부드러운 걸 그렇지. 중후하다. 불중 나는 해당이 안 되고. 중화하는 거. 불중이 바로 중후하다는 거. 뒤에 여기 직불위는 맞아요. 위험스럽지 않아. 그렇게 새기는 거예요. 여기는 위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위험스러워야 된다라고 한글로 해석했지 않습니까? 위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위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위험해야 돼. 위험스러워야 되는데 여기는 불위라고 해서 위험을 부정합니다. 이런 용법은 그러니까 앞에 새긴다면 군자는 중하고 뒤에 또 그리고 위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니 불자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중하고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중하고 위험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아니 불자 두 번을 빼버리면 그죠? 근데 아니 불자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새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하고 위험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새기는 거지. 이중부정이 되니까 결국은 뭐야? 중화해야 되고 위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새기는 거지. 이렇게 글을 써. 그 중국 사람들은 글 잘 쓰는 사람들. 그게 여기 애매하지. 그러니까 뜻으로 하고 이런 용법이 참 이게 번역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 뜻을 모르면 번역하기 어렵지. 그래서 한 번은 번역하기 어려운 게 품사, 그러니까 놓여진 데가 품사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놓여진 데가.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어하고 좀 비슷하지. 지금 영어가 어렵잖아. 많이 배우면 쉬워지는데 어설피 배우면 영어도 좀 이렇게 얕은 영어가 되겠죠. 뭐 그것까지 생각하나? 아, 이거 나보다 낫네. 그 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쉽게 세운 거지. 아주 잘생겼네. 그죠? 잘 번역했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글에 대해서 말고. 그래야 뭐 이런 거 다 뭐 번역된 것이 많아. 네. 나는 내 뜻대로 내가 번역한 거지. 그리고 문문관도 보면은 좀 일반 기존적으로 나오는 책하고 좀 번역이 다를 거야. 직역을 주로 하고 우리가 거기서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좀 이렇게 매끄러우지 못할 수가 있지. 이 출사 번역은 매끄러우지 못한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적인 되죠.
근데 여기도 봐세요. 자기 잘못한 거, 또 많은 사람들하고 친구와 관계를 하는데 자기가 같지 않거나 자기 같거나 자기에 있어서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고치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것도 불교적인 관점을 보면은 제가 고치고 싶지 않으면 안 고쳐도 돼. 왜?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저번에 제가 그 영국의 조크 얘기했잖아요. 2 더하기 1은 4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어요. 그럼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생각을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견해가 넓어진다는 거. 근데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견해가 좁아진 사람이 있어요. 참 슬프지. 뭐 어떻게 하겠냐, 그 사람 법인데. 네? 지금 진짜 뭐 매일같이 오신 분이 계시니까 저는 좋은 게 뭐냐면 옥보살님하고 지은보살이 매일같이 이렇게 오신 덕분에 일치월장을 하신 그 느낌 보이고 모습이. 남자보살은 뭐 워낙 했지만 그 빠른 시간에 지금 지금보다도 빠른 시간에 지금 오래 했지만 그때는 듬성듬성 왔잖아. 근데 요즘에 계속 오다 보니까 이 탄력이 붙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학식으로 배우지만 지금 오늘 배운 것처럼 이제 실천으로 이제 연결될 학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겠죠. 거기까지 가야지 진짜겠죠. 그러니까 문사수예요. 불교에서는 3가지 지혜가 있는데 문해, 듣고, 사해, 생각하고, 수해, 실천하고, 이 3가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공부가 됐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 월요일부터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저번 주는 제가 상당히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래도 옥보살님께 부탁을 했지만 이번 주부터는 내가 사실은 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는 여러 번 내가 말씀드렸는데 진짜 조금 내가 더 다 잡아야 되겠다.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는 이 생각하고 내가 이제 조금 그게 좀 생활 방식을 바꿨어요. 생활 패턴을.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항상 언제나 부도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내가 맞는지 틀린지 나도 잘 모르니까 자꾸만 해보고 나서 거기서 또 나오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내가 한번 또 점검해보고 또 거기에 또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근데 이제 그냥 도를 찾아서 가보는 거예요. 성공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관계없이 그냥 인연 따라서 내가 가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그럼 해보십시오. 공부는 계속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변화가 올 수 있고 또 어떤 변화가 와도 자기가 거기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권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권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신이 공부를 통해서 유전자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아주 자기 큰 업은 좀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건 마지막입니다. 그거는 수업이라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천천히 하면 돼요. 왜? 우리가 살을 빼도 뱃살이 제일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 뱃살까지 빼면은 그때는 다 뺀 거예요. 우리 그 인간의 어떤 그 정신세계의 업도 안 좋은 유전자도 마지막에 없어지거든요. 그거를 마지막에 없어질 걸 먼저 없애려면 안 되거든요. 왜? 우리는 항상 보면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거기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관심 갖거든요. 어제 저녁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대요. 자기가 오랜만에 큰맘 먹고 선글라스 비싸게 샀는데 옆 사람이 그걸 하다가 깨트렸다고. 순간은 이제 했는데 괜찮다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놀랐다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공부한 그 공덕이 내가 공부를 안 했다면 그 선글라스 걸려가지고 피션 살 텐데
어차피 그것도 인연이다 생각하니까 괜찮다 하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상대방이 놀라더라는 거죠. 근데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나가서도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거 물어내서 할 텐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오늘 그 순간 딱 깨달음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리고 또 그걸 또 얼마나 큰 깨달음이 오셨으면 기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에 저는 또 감동을 했죠. 오늘 저만 맥이 다 했네. 다시 몸이 다운인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선생님, 저는요, 네. 보통 보면, 네. 불교에서, 어디더라? 법화경인가 뭐 어디 배울 때, 네? 법화경인가 어디인가 뭐 배울 때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나쁜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나쁜 사람들도 거기에 사실은 얽매이지 말고 관계는 하는 게 좋은데 그런 관계 자체를 아예 차단을 해야 너가 그쪽에 휩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하라는 그런 건지 아니면 관계는 하게 끌려가지 말라는 건지 그게 조금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설명이 없으면 오해를 할 소지가 많아요. 이런 경우도 제가 딱 얘기해서 지금 여기도 자기와 같지 않은 자를 친구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을 제도하려면 사실 친구로 해야 되잖아. 하면서 관계하면서 그를 제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건 선성적인 견해예요. 자기를 확립시키는 하기 편이지. 자기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내 자신을 먼저 정업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중공이라는 거. 산마밭에 있는 쑥은 빽빽하게 잘 올라오거든. 근데 이제 띠. 잊어버렸네. 금목자 흙이라는 말도 있잖아. 목을 가까이 하면은 검해지고 그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말하자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분명히 이제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공부를 딱 우뚝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좀 이렇게 좀 단속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이고 법화경 비유표에서도 나하고 같지 않고 상대방하고 관계할 때 그 사람이 아주 안 좋고 또 법화경에 대해서 빈축거리고 비방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얘기하지 말라 했거든. 법화경에 대해서. 그 왜냐면 얘기해준다 해서 그 사람이 수준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거든.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여기처럼 공부를 해서 내 자신을 정립시키지 얼마 안 된 순간이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좋거든요. 남에게 이렇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고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휘둘려가지고 오히려 내가 더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듯이. 그러니까 아직 네가 공부가 덜 됐으니까 아직까지 분명히 굳어지지 않았으니까 굳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을 좀 가려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정말 강적인 사람은 대로 안 만나는 게 좋다. 네, 그 사람하고 이 관계를 맺다가 그 사람한테 휘둘리거든. 그 사람 놀아가는 경우가 많거든. 뒤에서 뒷담화하는 게 그런 경우라고. 그런 세상에 그런 어떤 나쁜 습이야. 근데 그걸 해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불교는 그러잖아. 뒷담화도 공이라고. 그걸 통해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고 어느 것이 내가 휘둘리면 안 되고 어느 것을 내가 가야 된다는 걸 정할 수 있으면 어느 누구하고 관계도 휘둘리지 않거든. 근데 솔직히 나도 휘둘려. 나도 있잖아. 딱 엉뚱한 소리 들으면 화나. 잘 쳐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공부해서 2번은 안 그래.
그때부터 딱 정리하지. 그래. 순간은 마음이 아파. 나는 알잖아. 마음이 약하잖아. 정이 많고. 그게 단점이라. 근데 사실 그게 또 장점이야. 그게 보살은 그 정이 있어야 돼. 그게 자비거든. 근데 그 지혜가 있으면서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고 자비가 있으면 문제가 돼. 그게 끌려버려. 그러고 또 이렇게 맞춰지고. 그 때문에 그 법화에서도 지금 지금부터 얘기했던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은 때는 그런 사람하고 좀 멀리 하라 그러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굳어지고 진짜 어떤 사람하고 관계에도 휘둘리지 않게 될 때는 하고 그 사람은 굳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렁에 빠진 딸 구하다가 수렁에 빠져서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그런 경우가. 그래서 오늘 그 밴드 올렸잖아. 소크라테스하고 그 동네 청년하고 얘기잖아. 역시 소크라테스는 그래 딱 단적으로 얘기했죠. 이로 정연하게. 근데 아마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그냥 들어뒀을 거야. 소크라테스에게 그 어떤 사람이 동네 친구가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남의 얘기를 헛소문을 많이 퍼뜨려 다니는 사람이잖아. 밴드에 올렸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러잖아. 잠깐. 먼저 얘기할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지 알고 얘기하라 했잖아. 그 사람이 잘 모르겠다. 나 들은 얘기라고. 그러면 하지 마라. 두 번째는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생각하고 얘기하라니까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 세 번째는 이것을 얘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얘기하잖아. 역시 소크라테스 이로 정해놓은 거야. 이론가는. 그래서 나는 안 그래. 듣고 있지. 들으면서 그 상대방의 어떤 그 성향을 보지.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난 들어줘. 나도 순간 움찔하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다 믿지 않아. 네. 50만 믿어 나는. 그 사람 하는 말을. 진짜 안 믿거든. 왜? 자기가 직접 본 것도 확신을 못 하는데 들은 것 같고 어떻게 확실하겠어? 그죠? 그리고 또 그 공자하고 아내 얘기도 있잖아. 아내가 제일 사랑하는 애제자 아니야, 공자가. 근데 아내가 어느 날 밥을 먼저 먹고 있어야 되잖아. 스승을 먼저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직접 봤다고, 공자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꾸짖으려 했는데 그 흙이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그걸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걸러야 되는가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했다지. 거기서 본 것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하고 공자가 얘기했잖아. 맞죠? 내가 직접 본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때 정황이라는 게 있고 그 사정이라는 게 있다고. 이 공부를 하면은 완고해지지 않아. 완고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봐봐. 대부분 보시면 다 불확실하는 거, 무책임한 거, 이치 없는 걸 얘기하거든. 그리고 항상 자기 입장만 되지 상대 입장 되지 않거든. 내가 이번에 생각하게 그런 거야. 그래. 이제는 나도 공자처럼 가야 되겠다. 중후하게, 위험 있게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한 거야. 백중 때까지. 일체는 이제는 나는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 안에서는 그냥 이렇게 같이 우리 식구니까 하지만 절 밖에 나가서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아니,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래. 여태까지 너무 옆집 아저씨 잘해줬잖아. 그러고 싶지 않아, 이제. 내 자신이 한번 달라지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휘둘린 거야. 지금부터 내가 더 이상 부연을 안 해도 이게 되지? 응? 저는 스님이 알고 보면 되게 좀 무거우시고, 응? 무거우시고. 무거워. 그런데 가끔은 보면, 원래 안 그러시는데, 그거를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왜 저렇게 싼티나는, 맞아. 예를 들면, 일부러 싼티나. 우리 스님하고 저희 대면하러 가실 때 보면, 난 싼티라고. 네, 그냥 스님이 평소에 저희한테 하시는 모습은 되게 중요하시고
그리고 위험 있으시고 아이고. 하신데 무비스님 앞에 가시면 제자라서 귀여움을 이렇게 떠시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말하시는 거나 막 이렇게 행동이 우리 스님의 그 중후함이나 위험스러움이 없고 약간 좀 애들 티가지. 아유 이 스님이 일하고 하는데 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 우리 스님 저렇게 왜 저렇게 보이시지 이런 생각. 내일 맛있는 거 사줘. 고마워. 지금보살이 그 점이 아주 뛰어난 점이라. 이 사물을 볼 때 꿰뚫어 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 그런 견해가 있다고. 근데 그거는 일부러 그러는 거야. 스승 앞이라. 스승 앞에 이렇게 그렇고 내 성격에. 나는 일부러 낮추는 거지. 일부러. 잘 보려는 건 아니야. 스승이라서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니까 그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 근데 그 생각이 나는 일부러 보이려 하는 건 아니고 그게 나는 이게 몸에 밴 거지. 그러면 이제 무비 스님이 보시기에는 가끔 어쩌다가 스님을 한 번 보시잖아요. 그럼 스님의 그런 오히려 그 무비 스님을 배려하시는 그런 마음을 읽으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그 스님의 그런 배려가 오히려 무비 스님에게는 아이고 저기 사면은 왜 저렇게 좀 이렇게 근엄하고 좀 이렇게 하지 못하고 해 이렇게 그런 모습을 원할 좋으시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자리에서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조심할게요. 그렇지만 우리집은 그렇게 못 보시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가능성은 있지. 왜냐면 공자도 아내에 대해서 잘못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순간 또 공자는 또 자기가 참여했지. 예를 들면 스님께서 나는 신도가 없어도 나는 내 뜻을 여태까지 굽힌 적이 없고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스님 앞에서는 아이고 왜 제가 신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스님께서 그러잖아요. 신도 한 명이라도 똑바른 신도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때도 보면 스님은 그런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스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점수가 좀 깎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아무나 그냥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백중 때까지는 이거 오늘 배우고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희 그냥 우리 스님 앞에서 스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좀 안타까운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무의식뿐 아니라 너한테도 내 자신을 낮추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마이너스. 네, 맞아요. 다른 스님들 볼 때도 이거 오시면 어떻네요. 그래서 잘 되셨습니까?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스님께서 먼저 낮춰서. 근데 맞아요. 원래 우리 스님은 저렇게 이렇게 툴랑툴랑 안 보이시고 위험이 있으신데 다른 스님들이 보기에는 우리 스님의 가치가 조금 더 떨어져 보일 것 같다는 생각 그런 거를 조금 느꼈었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걸 지금 이제 정리하려고 이 기간을 갖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네. 좋은 지적이에요. 또 하신 말씀 없습니까? 이건 이제 공자의 말씀이고 또 유학을 하는 분들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구적 차원의 철학이지 종교는 아니거든요. 그 때문에 철학이라는 것은 하나이긴 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지 전체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이 종교를 갖다 의지해서 마지막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 여기서 딱 이 가르침에 노예가 되지 말고 이 가르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때에 따라서 그게 결국 불교에서 공이잖아요. 최고예요.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예수도잖아요. 믿음, 마음. 좀 신이거든, 신. 우리는 지금 불교에서 공의를 하지만 난 그걸 신이라고 봐요. 공의. 그래서 이치잖아요. 그럼 결국 뭐 좋은 거 나쁜 거 없어.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산다고 잘 살았다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살면 다 거짓입니다. 못 살아요. 그죠? 이해 되시겠죠? 다만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걸 알고 의지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활의 활용을 자기 생활 방식을 갖다가 구축하는 것이 이걸 살리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